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국회하면 떠오르는 말 거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매일경제가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고 100일 동안 SNS상에서 국회랑 관련돼서 같이 언급이 됐던 단어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말이 거부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총 10만 9,188건, 거의 한 11만 건 정도 되죠. 인데 거부하다가 언급된 게시물이 7,400여 건으로 압도적인 1위였다. 그 뒤를 이어서 범죄, 의혹, 비난 순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더라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국회랑 같이 연관된 얘기인 건데 떠오르는 말이 거부다라는 거. 이게 국민들이 지금 국회를 보는 시각인 거겠죠. 네. 그런데 어제도 국회는 또 줄다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줄다리기인지 다음 기사로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이번이 골든타임. 야, 국민 희생만 들어. 무슨 얘기냐? 어제 이 정부의 이 연금개혁안, 국민연금개혁안을 두고서 여당과 야당이 또다시 보는 것처럼 줄다리기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당은 이번 정부안 요거 지금 논의해서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이거 지금 이 국민 희생만 늘 수 있는 오히려 안 좋은 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이런 거 다 결국 꼼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야 대립이 새롭지는 않죠. 네. 하지만 볼 때마다 느끼는 이 답답함이 계속 켜켜이 쌓이고 있다. 네. 국민들 마음에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점을 국회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야당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넣고 특검법 재발의. 어제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때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한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야당 즉각 관련해서 요 의혹을 넣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어제 발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수정된 특검법을 발의했다라는 건데 요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박민수 차관 경질론, 친한 비한 동시 제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경질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왔는데, 여권도 친한, 비한, 친윤 뭐 이렇게 좀 나뉘고 있죠. 근데 관련해서 친한도, 비한도 다 경질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여권 내에서 나오는 이 경질론, 얼만큼 이 다 같은 이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는 어떤 생각인지가 가장 좀 궁금한 부분인 거죠.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한동훈 다시 증원 유예론, 당정 충돌 재현되나. 한동훈 대표는 어제 경질론 관련한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증원 유예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네. 어제 장상윤 사회수석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어도 고위당정 때 얘기했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론을 다시 한번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때 단호하게 거절한 안을 다시 내민 건데, 그래서 한겨레는 이런 제목이 붙었어요. 당정 충돌 재현되는 건가? 라는 제목이 같이 붙었습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의대 정원 문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미 대선 전후 북한 중대 도발 가능성. 어제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가 북한이 미국의 대선 전후로 얼마 안 남았죠, 미 대선. 근데 그 전후로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중대 도발이냐? 일단 핵실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요즘 다시 또 이 쓰레기 풍선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죠. 심상치 않은 북한, 더 큰 걸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 모습 어제 축구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바로 그 장면입니다. 네, 어제
네, 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팔레스타인 피파 랭킹 96위인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였었는데 무승부로 끝났다라는 거죠.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그냥 무승부가 아니라요. 오늘 조간은 충격의 무승부다. 졸전 끈 무승부다. 이런 제목들이 지금 같이 달렸어요. 왜? 우리나라 피파 랭킹은 23위인데 무려 96위한테 73위 차이가 나는 이 팔레스타인한테 무승부라니라는 얘기인 거죠. 안 그래도 감독 선임을 놓고 상당히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 관련해서 홍 감독 입장에선 승리가 더 고팠을 텐데 더더욱 아쉬운 무승부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홍 감독보다 더더욱 어제 경기가 승리해야 되는데 라고 간절하게 바랬던 사람 정몽규 축구협회장일 수도 있다. 왜? 어제 다른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어제 경기장에 이런 플래카드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한국 축구의 암흑시대, 네. 일진놀이 몽규, 협회는 삼류, 뭐 이런 플래카드들이 상당히 많이 붙었었다라는 거죠. 네. 어제 마침 또 국회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앞두고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을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때문에 어제의 무승부, 오는 24일 있을 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장작 땔감으로 쓰이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정농단 대 완전소설. 네. 완전히 다른 지금 두 개의 기가 같이 키워드로 나왔죠. 기사 보겠습니다. 야, 공천 개입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인데 요 위에 또 작은 글씨로 제목이 있어요. 김 여사가 김영선의 총선 지역구 이동 요청 보도에 야당이 공천 개입을 추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아치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일단 들어보고 오실까요?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이 직접 공당의 공천에 개입한 선거농단 아니겠습니까?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총선 기간 두문불출했던 김건희 여사가 뒤로는 여당의 공천과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런 핵폭탄이 터졌는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정당 정치를 위협하는 중체자의 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핵폭탄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민주당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다 같이 일률적으로 앞에 사실이라면, 진실이라면 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죠. 그만큼 맞다면 파급력이 상당히 클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건 대체 어떤 보도냐? 대충 좀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긴 아시겠지만 이런 보도였습니다. 한 언론 보도. 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 김 의원한테 김해로 이동해 줄 걸. 그러니까 지난 4월 총선 때 김영선 전 의원님 여기 말고 김해로 가서 한번 지원해 보세요. 나와 보세요.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로 출마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고 도전을 했었죠. 네. 관련해서 이게 공천 개입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가 나온 거고 민주당이 강하게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사실 이 사안이 굉장히 큰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대통령실 입장까지 좀 같이 보고 대담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대통령실 김영선 애초에 컷오프. 무슨 공천 개입이냐? 반박. 대통령실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같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영선 전 의원은 아예 경선도 못하고 컷오프 탈락됐다. 결과적으로 공천이 아예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양쪽 스탠스가 지금 완전히 다르죠. 저희 오늘 키워드 국정농단이다. 완전 소설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실 의견이 뭐 존중은 합니다. 뭐 공천 개입이 했는지는 몰라도 사실 컷오프돼서 출마도 못했거든요. 네. 김해로 가는 거 맞다고는 보지만은 대통령실에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거든요. 이 발단이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지난 총선에서 대통령실 개입이 제대로 있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윤 대통령 측근인 주기환 그 나중에 민생특보 같은 네. 사람 안 돼서 얼마나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공천 개입은 없었다고 보는데 지금 야당이 노리는 게 계속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계속 계엄령이니 탄핵이니 먹잇감을 자꾸 노리는데 김건희 여사가 자꾸 꾸준히 저렇게 먹잇감을 제공하는 거 아닌가 저런 생각이 들어요. 전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보면 오지랖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죠. 뭐 김영선 전 의원 같은 여성이고 네. 또 마산 창원 이쪽에서 그 위기에 처했거든요. 불출마 압력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김해라도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텔레그램으로 거기 가는 게 어떠냐 만약 했다면은 뭐 공직선거법 사실 개입이 됐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처벌받은 적이 있잖아요. 네. 아니면 선의로 뭐 의견 교환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진짜 텔레그램까지 없었는지 좀 분명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중재위에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언론사 있었습니다마는 언론사에서 언론중재위 회부하면 다 코웃음 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정기사 조만하게 하나 써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100억 손해배상 민사소송 형사소송 걸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밝혀야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거 아니냐.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게 대통령실 얘기가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구체적인 설명 왜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추가적인 어떤 증거 정도를 좀 내놔야 된다. 더 세게 확실하게 반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게 이제 그 익명의 의원들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네.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 텔레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그게 나오면 이제 얘기는 뭐 일파만파 되겠죠. 선거법 위반에다가 국정농단, 선거농단으로 얘기가 이어지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안 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처럼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게 계속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네.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것도 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의견 교환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의 부인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야당은 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공세로 나오는데 일단 분명한 단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또 이런 식으로 사실이라면 진실이라면 이런 식의 단서는 의미가 없고 근거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개헌법 관련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 사안이 워낙 중차대하기 때문에 어떤 논거나 근거를 가지고 더 의견을 진전시키면 시키는 것이고 아니면 이쯤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최창렬 교수님은 이게 사실이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도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 단순히 카더라라는 얘기로 의혹을 단순히 제기하고 부풀리는 데만 일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양쪽 다 해명을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의혹을 제기할 거면 또 제대로 제기를 해라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게 만약 다 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가정법을 다는 거죠. 사실이라면 큰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개입을 한 쪽, 압력을 가한 쪽은 용산 대통령실이 될 거고요. 그 압력을 받은 쪽은 당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 당이 될 건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당의 입장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당에서 어제
이 당 미디어 특위에서 알림을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다. 4월 10일 총선 공천은 당내 공관위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졌으며 외부 인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 법률 검토를 거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 중에 뭐 언론사에서 언중인 코웃음, 제가 코웃음 안 칩니다. 네, 크게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이걸로 되겠느냐? 이거 말고 강력하게 형사처벌, 민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더 세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신지호 의원님. 그런데 저거는 뉴스토마토 저거는 이제 가짜 뉴스입니다. 오보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 사실관계 여부도 확인도 않고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고 그 가짜 뉴스에 올라타가지고 뭐 이것까지 포함된 김건희 여사 또 특검법을 발의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그 정치 공세를 위한 뭐 불쏘시개로 또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5선 의원이셨잖아요. 그렇죠. 15대, 16대 비례대표로 2번 연속했고요. 네. 17대, 18대 일산에서 2번 또 지역구 당선해서 4선 의원, 18대 때 이미 4선 의원이었는데 그 이후 공백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5번째 배지는 언제 다냐 하면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몇 개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때 그 창원에 하나가 생겼는데 네. 그때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아갖고 당내에서는 뭐 좀 이거 좀 뜨악했어요. 왜 비례대표 2번 하고 네. 일산에서 2번 지역구를 한 분이 왜 저 창원에 가갖고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고향이 마산이다. 뭐 네. 이건 있었는데 사람들이 좀 약간 갸우뚱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요번에 사실 그 경남에서 또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까도 컷오프 대상이었다는데 그게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계속 있었던 뭐 다른 뭐 김해로 이동하던 간에 네. 그것과 상관없이 컷오프 대상이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뉴스토마토에 나온 그 뭐 익명의 A 의원, B 의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황 파악을 하니까 이건 또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네.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 발로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그 얘기인즉슨 야당 의원 발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민주당이 이거는 완전히 가짜 보도인 건데 이 보도를 확인해 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특검법 재발의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세훈 위원님. 지금 이 논란은요. 그동안 올 초부터 사실 계속 있었어요. 이 여의도 일대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뭐 한다. 그래서 그런 문자를 받은 뭐 이른바 국민의힘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뭐 그때는 뭐 소문이었었겠죠. 그리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보도에 의하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고 네. 이게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뭐 뭔가 결과가 있으면 이거는 수사 대상인 것이고 우리가 범죄 사실인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수사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면 이 보도가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게 A 의원, B 의원 어쨌든 현직 국회의원이 나오고 매우 구체적인 정황들이 일치합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가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이제 MC라고 계십니다. M 이니셜 네. M으로 돼 있던데요. 그분이 녹취든 텔레그램이든 뭐든 다 갖고 있는데 자기가 매우 힘들다. 그리고 그 중에 또 B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면책 특권 있는 자리에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뭐 꾸며낼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없었던 일도 아니었고 네. 예를 들어 올 초에 이런 얘기가 무수히 퍼졌었기 때문에 뭐 마냥 이게 무슨 가짜뉴스라고 치부할 일은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의혹들에 계속 중간에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를 얘기해요. 아, 과연 그 공천은 개입 안 했겠냐라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뭐 그건 밝혀져야 될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생각해 보는 것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아내로서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 갔냐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가 정치권에 돌고 있었던 얘기였는데 해당 보도가 나오고 보니 해당 보도에서 증거를 뭐 텔레그램 내용이나 이런 걸 갖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그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역 의원이 이 직접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공천 개입이 되려면 공관위를 거치지 않고서 공천 개입이 될 수가 없죠. 그럼 그 당시에 공관위원은 누구였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수석 최고위원이고 당시에는 사무총장이었었죠. 장동혁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통화 내역 다 보셔도 된다.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연락한 적 없고 연락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문자, 텔레그램 받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직접 듣거나 혹은 당대표로부터 전달받은 게 없다. 김건희 여사와의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사무총장은 이 공천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핵심입니다. 공관위에서도 핵심이죠. 근데 일단 아니다라고 내가 단언할 수 있다. 내가 내 기록 다 통화 기록 다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했어요. 더불어서 그럼 장동혁 의원은 원래 그때도 친한이었으니까 혼자만 몰랐던 거 아니야. 사무총장이어도 왕따일 수 있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야 김건희 총선 개입 의혹 여사실무군. 여기서 제가 이 기사를 보자고 한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이건 익명이에요. 한 공천관리위원입니다. 익명인데 본지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이 자기를 김해로 보내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지만 요청한 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역 의원 평가에서 컷오프 대상자로 분류돼서 공관위에서 그 요청 자체를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요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공관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거 없었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임세훈 의원님. 저도 제가 민주당에서 공관위원을 한 서너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네. 그 공관위원이 모두가 모든 사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안마다 매우 다르고 사람마다 매우 다릅니다. 뭐 그리고 이렇게 뭐 전화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분은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요. 공관위 한 사람으로서.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공천을 결정하는 공관위인 건 맞습니다만 그 지도부나 그 상위단에서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천에 개입을 어느 수준에서 누구한테까지 했는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지금 얼마 전에도 그 전당대회 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때 뭐 문자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한테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죠.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낸 일들이 있었잖아요. 텔레그램으로. 그래서 네. 뭐 사과를 해야 하니 많이 뭐 등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뭐 저도 만약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네. 뭐 이런저런 공천에 관한 일들을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면 그거야말로 공천 개입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라고 했지 공천을 완성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그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런 공천 관리에서 개입이나 뭐 방해를 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하게 법률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시도들이 있는 것 자체로도 매우 심각한 범죄 혐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고 보도도 나온 것이고 여의도 정과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임세훈 의원님은 이게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공천을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미수에 그쳤어도 범죄는 범죄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신지호 의원님. 근데 이제 당사자인 김영돈 전 의원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는데 그걸 까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요, 그거를 확보해갖고 그거를 뭐 까놓고 이걸 근거가 있다. 최소한의 근거 제시도 없이 무조건 그 소설성 뭐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세상의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 그 소설성 그 가능성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 해병대원 그 뭐 멋진 해병 그 단톡방에서 뭐가 이루어졌다 해갖고 특정 언론에 그 해서 지금 그때 뭐 구명 로비가 있었다 뭐 하는 거를 뭐 대단한 뉴스인 거죠. 근데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그런 식으로 공작을 해갖고 특정 언론에 흘려갖고 마치 큰 문제 있냐. 이 제보 공작으로 거의 팩트가 이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사건도 거의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아니다. 이건 거의 뭐 공작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나온 게 김영선 전 의원 당사자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영선 전 의원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이 언론이 많이 물어봤죠. 사안에 대해서. 근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완전한 소설이다. 텔레그램을 난 받은 적이 없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치 불명의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세훈 의원님. 짧게. 뭐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건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네. 뭐 당장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걸 본 분들이 일단 너무 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누가 뿌렸냐? 당사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있다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본인인 김영선 전 의원 아니면 김건희 여사 둘 중에 한 분이 그러면 뿌렸다는 건데 김건희 여사는 절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본인인 건데 그럼 본 사람들은 뭐고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만약 있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만약 텔레그램이든 녹취든 나오게 되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변에 본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그거 봤는데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직접 보시죠. 저희도 개혁신당도 선거 때 보면은 이런저런 제보가 뭐 이 건에 관해서도 제보를 들은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럼 이 제보도 개혁신당에서도 좀 검증을 해보셨어요? 근데 완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검증해보니 이거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엔 창원 지역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을 꼽기 위해 가지고 김영선 의원에게 뭐 타 지역으로 이동을 요청했다 뭐 이런 건데 네.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는 미수인지도 판단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경쟁해보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뭐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뭐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준석 의원이 우리가 안 그래도 총선 즈음 그때쯤 해서 갖고 우리가 요거 봤어요. 근데 완결성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나온 정보만으로 미수인지도 판단이 좀 불가능해요.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김해는 어떠냐? 김 여사 텔레그램 봤다는데 당사자는 텔레그램을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을 했죠.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럼 이것도 누구 말이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당사자가 안 했다면은 뭐 일단은 믿어줘야죠.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뭐 대통령실에서도 구체적으로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더 얘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준석 의원이 여태까지 한 얘기는 제가 많은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지금 부분은 저는 상당히 맞는 얘기라고 봐요. 공천 개입이라면은 네. 그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에서 김해로 갈 때 누군가 실세를 김 여사 측근을 꼽기 위해서 뭔가 미루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선 의원이 물갈이 얘기 그때 장제원 의원도 사퇴하고 뭐 그럴 때니까 자신도 사퇴 압박이 있을 때니까 여러 군데 뭐 SOS를 쳤지 않겠어요? 비례대표 2번 할 정도면은 굉장한 내공이 있는 거죠. 그것도 일산에서 2번 하고 일산에서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 남진해가지고 그 창원까지 가서 또 하고 네. 대단한 내공인데 여러 군데 아마 SOS를 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정황 일부분을 갖고 저렇게까지 민주당에서 뭐 의혹 뭐 특검까지 하고 그 김 여사 공화국인이 뭐 농단이니 하는 거는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좀 더 증거 자료가 좀 나와야지 지금처럼 저렇게 괴담 정치하는 거는 민주당이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 그동안 이준석 의원 얘기하는 건 난 뭐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데 이건 좀 동의가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여기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격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최창렬 교수님. 그동안 이준석 의원의 스탠스가 여권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요거는 완결성이 좀 떨어지고 미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라고 약간 귀결이 되는 면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원하는 사람, 이게 창원이 이제 그 국민의힘에게 대단히 친화적인 지역구니까 거기에 이제 이른바 누구를 꽂아서 그 사람이 당선됐으면은 이게 논리가 앞뒤가 정황상 얘가 이른바 완결성이 갖춰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네. 김건희 여사가 굳이 공천 개입이라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했겠느냐라는 게 이준석 의원의 지금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얘기가 맞겠죠. 이준석 의원이 지금
정말 이준석 의원의 말을 믿고 안 믿고 떠나가지고 상당히 없는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이준석 의원의 말을 평소에 좀 신뢰를 갖는 편이에요. 의외로. 아, 네. 의외로 갖는 편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 나오는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나 여당에서 나오신 분 주장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여당 야당도 그렇고 이거는 말이죠. 특별한 근거나 검찰의 고발 수사가 의뢰돼 가지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요. 계속 또 이렇게 서로 주장만 하고 공세하고 공방하고 네. 이게 한국 정치 일상이 된 지가 오래됐으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많은 얘기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그 뭐 A 의원, B 의원을 갖다가 민주당이 다시 수소문을 하든지 아니 MC를 다시 만나서 분명한 논거를 가지고 오더니 하든가 그래야지 이거 가지고 맨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장미 코끼리 만지는 거 이상이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실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뭐 글쎄 뭐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말씀은 또 보도에는 또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아무도 알려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민주당이 스타디를 해서 어떤 논거나 어떤 정황상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렇지 않고는 그만해라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여야 간에 계속 이 논쟁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요지는 계속 지금 그런 뭐 이런저런 얘기로 지금 싸우는데 그러지 말고 증거들이 밀고 싸워라라는 뭐 지금 약간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민주당에서 그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의혹,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왔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사실 발의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요 안건까지 같이 넣어서 요건까지 넣어서 지금 특검법을 재발의를 한 건데 앞선 김 여사 관련한 의혹 중에 그게 있었죠. 고가의 선물 의혹이 있었습니다.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바로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김 여사 수심위 오늘 개최 기소 권고 시 검찰 고민 커질 듯. 네. 지금 사실 이 심의위 결론을 검찰이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검찰은 수사에서 불기소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수사심의위에서 이거 기소해야 되는데요. 라는 입장을 내면 앞서 한 검찰 얘기가 상당히 좀 빈약해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심위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올 것이냐가 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중에 결론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도 같이 좀 주목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감사. 네, 감사. 뭐가 감사한지 보겠습니다. 부탁한 환자 수술 중 감사. 의료 공백 속 인요한 문자 논란입니다. 네. 의료 공백, 의료 대란, 응급실 사태라는 말로 요즘에 점점 이제 얘기가 단어가 용어가 좀 변천이 되고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라는 문자를 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위원장이 감사라고 답을 보낸 게 찍힌 거죠. 언론에 의해서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그래요. 네. 이런 이 의료 공백 속에 인요한 최고위원 이런 문자. 그래서 이 문자 내용을 보면 신지호 위원님. 네. 문자만 보면 일단 요즘 의료 대란으로 수술 잡기 진짜 진료도 어렵고 수술은 더 어렵다는데 자기 지인은 수술 따로 부탁해서 받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인요한 의원이 이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기는 원래 그 수술한 교수하고 이렇게 약속이 예약이 돼 있던 거고 잡혔던 수술이다. 네, 잡혔던 수술이고 근데 뭐 누구를 건너서 자기한테 어차피 잡혀 있는 거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달라. 뭐 그런 거에서 이제 전달을 했는데 저기 와서 저런 답을 한 거다. 이게 이제 인요한 최고위원의 해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명이 거짓말이면 문제죠. 근데 해명이 맞다면은 뭐 이렇게까지 소란을 피울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닌 말로 인요한 의원이
세브란스에서 30년 이상 재직한 네. 그 의료계 인맥이 두터울 테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수술 받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새치기를 이뇨한 그 의원이 부탁해서 새치기를 했다든가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것 또한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저는 일단 이뇨한 최고위원의 저 해명을 믿습니다. 인류현 최고위원의 해명이 이거죠. 지인이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인데 제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이 와서 집도의가 이미 정해져서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좀 부탁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한 거다. 나한테 이런 이 부탁 전화 한 통만 해달라는 이런 부탁 전화가 뭐 일주일에도 뭐 몇십 건씩 와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수술을 내가 잡아준 건 아니고 이미 하기로 한 수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더 보태는 걸로 좀 더 성심성의껏 부탁드립니다라는 그 요청을 넣은 거다. 여기서 말한 부탁한 환자의 부탁이란 얘기는 바로 그 부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관련해서 민주당의 김한교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나랍니까? 라고도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향은 제목을 또 이렇게 뽑았어요. 버티면 이긴다는 정부 여당 이런 식으로 버티나 봅니다. 라는 김한규 의원의 이 SNS 문구를 그대로 따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한규 의원 SNS에서 질타했다라는 거예요. 네. 김한규 의원 얘기는 윤영걸 대표님. 네. 나 뭐 본인이 이미 잡힌 수술에 대해서 말 한마디 보탠 거라는 나 못 믿겠는데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수술 받는다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그런 취지입니다. 김한기 의원이 김한규 의원. 네. 네. 얼마 전에 부친상 당하셨죠. 예, 응급실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분노한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저렇게까지 한 것 같은데 그 병원의 그 민원이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술 날짜 좀 땡겨달라는 거. 또 하나는 수술 의사랑 집도의 다 정해져 있는데 좀 잘 좀 해달라는 거. 두 가지인데 네. 지금 이뇨한 의원은 좀 아는 집도의한테 잘 좀 해달라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저는 이뇨한 의원 말을 믿고 싶어요. 이제 국회의원 이제 100일밖에 안 됐고 또 굉장히 그 증조부부터 한국에 애국한 그런 양심적인 사람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을 했다고는 안 봅니다. 다만 이제 의료 갈등 중에서 지금 꼭 저런 걸 보내니까 의심의 여지가 있고 또 초선 의원들 그 연찬회에서 꼭 보안 필름 꼭 붙이라고 그 선배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보안 필름도 안 붙이고 좀 부주의하게 해서 언론에 노출된 건 있는데 저렇게 김한규 의원이 자기 개인사가 있다고 그래서 저렇게 확정한 것처럼 만약에 사실인 것처럼 저렇게까지 매도하는 거는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것 같다. 사실 확인을 좀 더 하고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요한 최고위원 얘기가 맞다면 그렇다면 또 너무 사람 몰아가는 거 아니야라는 또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는데 아까 그 문자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해당 문자. 네. 이거였었죠. 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인데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라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 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땐 신지어 의원님. 네. 너무 잘 찍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보통 문자 내용을 이렇게 사진 찍히면 약간 각도가 이렇게 좀 되거나 뭐 이렇게 가려지거나 하는데 너무 잘 찍혔다. 그러다 보니까 인요한 최고위원이 2016학년도 한동훈 대표가 이 정부에 얘기한 유예안, 의대정원 유예안에 인요한 최고위원 의견도 상당히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부러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아니, 일부러 노출해갖고 본인이 얻을 게 뭐죠? 오히려 지금 실이 너무 많다.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네. 오해를 받고 있고 지금 그 해명하는데 진땀 빼고 있는데 저거 노출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고요. 그 인요한 최고위원은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입니다. 아. 예, 자유분방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아마 저런 거에 약간 그 보안 필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좀 조심성이나 이런 것은
크게 없는 이런 스타일이어서 저게 이제 찍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의도적인 게 절대 아니다. 지금 실수로 찍힌 건데 어쨌거나 찍혀서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일부러 찍힌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 사실 김한규 의원의 경우는 최근에 아버님이 이 응급실 이른바 뺑뺑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을 아버님 때문에 같이 겪었었다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아버지가 위독하시기 때문에 와봤자 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다른 환자에 비해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설 응급차를 50만 원을 주고 뺑뺑 돌다가 결국 찾기는 찾았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미 상태가 되게 악화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그래도 병원을 찾아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긴 했는데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아버님이 응급실을 전전하시다가 결국 뭐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좀 돌아가셨다. 상황 예후가 좀 안 좋아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한규 의원 말고 어제 예결위에서 관련해서 지금 이 인요한 최고위원의 이 문자를 갖고도 질의가 나왔어요. 어떤 질의 내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학병원 의사에게 수술 청탁하는 게 법 위반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대학병원 의사 아니면 대학병원에 수술 빨리 해달라고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십니까? 그 지침에 위반된다면은 당연히 위반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 사안을 좀 크게 보고 있는 거죠. 예결위에서도 이 관련해서 좀 질의가 이어진 겁니다. 지침에 위반되면 당연히 또 위반일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임세훈 의원님, 그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조치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최고 관련해서. 일단 구체적으로는 뭐 조치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네. 인요한 그 최고위원이 또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 보시면 뭐 지금 인요한 최고위원께서는 뭐 이렇게 뭐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 부탁을 본인한테 하셔서 이거 좀 그 아내 의사분들한테 부탁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은 하시는데요. 저도 저 말씀을 좀 믿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저 문자를 보면요. 조금 늦었으면이라는 말이 저는 이게 좀 핵심이라고 봐요. 조금 늦었으면이 만약에 뭐 부탁을 하고 혹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읽힐 수도 있거든요. 이건 뭐 사안에 따라서요. 그러면 또 하나 이게 인요한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을 이렇게 막 언제든지 막 의사분한테 전화해서 잘해줘 할 만큼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이렇게 한가한 자리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아무도 모르는 분이 인요한 최고위원한테 가서 뭐 아는 의사분한테 잘해달라 해주세요 하면 해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명이 사실 조금 지금에 있는 정서와 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야당에서도 이런저런 논평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 브리핑하고 질답에서 지금의 의료 시스템과 응급 시스템 매우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현장에 가봐라라고 좀 국민 상식과 현장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셔서 좀 논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 혹은 나 아는 분한테 부탁하면 빠르게 뭐 치료를 받거나 뭔가 지금에 있는 현장과 다른 그런 게 이렇게 어떻게 우대를 받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고 국민께서는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의혹을 가질 법한 문구들이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이에요. 네. 하지만 인최고 얘기를 믿고 싶지만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이 상황이 꼭 인요한 최고위원의 저 문자뿐만이 아니더라도 의료 대란 상황이죠. 이게 지금 추석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상당한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전략적으로 악재니 아니니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굉장히 큰 사안인 것만 당연하고요. 여권에선 또 악재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 여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어제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의 의료개혁은 어렵게 시작됐고 또 꼭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수많은 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책임 있는 사람은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라고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볼까요? 추석 앞 다급한요. 의료대란 책임져라. 복지부 2차관 직격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복지부 2차관 박민수 2차관을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여권 내부에서 근데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게 사실 포인트인 거죠. 이 얘기인 즉슨 신지호 의원님. 네. 이 정도의 경질 관련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판단인 겁니까? 예, 그랬죠. 그 이제 박민수 차관이 어떤 그 톤 앤 매너라고 할까요? 그래서 의사들 의료계에서는 아예 그 박민수 차관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사를 뭐 의사로 그 의도적으로 발언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논란도 논란이 있었고. 있었죠. 근데 또 최근에 전화를 뭐 응급실에 걸 정도면은 그거는 뭐 중증이 아니고 경증이다. 그러니까 왜 경증 환자가 응급실 가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그것도 명백한 실언입니다. 지금은 조금씩 더 진정시키는 쪽으로 책임 있는 분들이 더 말을 한마디 더 이렇게 보태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니까 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뭐 이 당내에서 뭐 계파 가리지 않고 네. 그 얘기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 아마 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얘기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이 생각이 또 확산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김종혁 최고위원은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까지 한동훈 대표랑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한 건가라는 부분인 거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여 내부서 복지 장차관 물러나야 공개 요구인데 여기에 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사전에 교류하거나 교감한 건 아니다라며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교감이 아니라고 한다면 김종혁 최고 요 얘기를 보면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 나 혼자 생각하고 내가 참다 나 혼자 얘기한 거예요. 개인 생각입니다. 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기 혼자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지침을 받아서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 대표 저는 생각이 뭐- 담겨 있다라고 있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염화시 중에 미소고 이심전심이죠. 한 대표 뜻하고 같은 거죠. 근데 저는 복지부 장차관 물러나가는 말이 그 이해는 되는데 네.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다른 장차관이 오면은 바뀌나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똑같이 대통령만 쳐다볼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바뀌어야죠.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고 여당은 의사들을 설득해야죠. 의사들을 설득하지 않고 왜 자기 집에 자꾸 돌을 던지죠? 의사들이 지금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뭐 교수협회 뿔뿔이 돼서 무슨 안을 나와도 다 반대해요. 2026년 동결안도 한동훈 대표가 나온 것도 의사들 반대해요. 근데 무슨 안을 놔도 또 반대할 건데 저렇게 하면 정부 안 협상력만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된 안 좀 가져와라 해야 되는데 자꾸 장차관 물러나라. 그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고 네. 의사들은 전공의들은 아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책임윤리라는 말 써요. 신념윤리가 아니라 네. 막스 베버 얘기대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장차관 내보내는 거 시원하죠. 특히 박민수 차관은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부터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대통령이 굉장히 총애했답니다. 당신같이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까지 좋아했대요. 지금도 그래서 의료 개혁에 총대를 메고 하고 있어서 책임지고 나가는 건 맞는데 그거 지금은 저는 때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지금 의료개혁의 본질에 좀 충실해야 되고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움직일 때지 지금 우리부터 나가라? 저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장차관을 바꾼다고 해결될 사안이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교체가 필요하다. 윤영을 대표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네. 바뀐다고 뭐 바뀌겠어요. 그냥 오늘 대통령실이 워낙 강고하게 밀어붙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증인데 어떻게 전화를 거느냐라는 말은 말이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위공직자가 그리고 특히 선출직이 됐건 임명직이 됐건 말이죠. 고위공직자에다가 이 의료개혁에 책임을 진 아주 보건복지부의 실무자예요. 실무자의 고위공직자인데 그렇게 말을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으면은 물러나야죠. 이분이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해서 뭐 해결될 기미는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정치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책임 정치라는 게 너무 실종됐어요.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책임진 사람 누가 있었나요? 이상민 장관 탄핵됐다 다시 복귀했고 말이죠. 그러면서 볼 때 특히 이 박수민 차관 이분은 의료 전문가도 아니에요. 박민수 차관 이분은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복지비서관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능력은 있습니다. 제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하게 됐으면 말이죠. 누군가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자세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다. 누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약간 요 물꼬를 꽉 막힌 물꼬를 좀 틔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까 이 얘기한 저기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친한계죠. 근데 친한계가 아니라 아까 저희 일면에 나왔죠. 비한도 이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한 비한계는 누군지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 책임 있는 부처의 장인데 결국 이것을 실행하는 부처의 장인들인데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굉장히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고 봅니다. 네,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좀 깨졌다. 왜냐하면 장 차관들이 갈등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면이 없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면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는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들의 불안은 결국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저는 잘못한 행동을 총리님, 저는 그렇게 제발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증이라는 거는 거의 의식이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대다수이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방금 들어본 그런 얘기들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장 차관 교체도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비한계인 나경원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이 임세훈 의원님,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시니까 또 여쭤봐요. 이게 뭐 친한, 비한으로만 나뉘는 게 아니라 안에 친윤도 있고 또 다시 내부에 개파가 사실 많긴 많거든요, 갈래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과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체 어떤 생각인 걸까라고 민주당은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저는 국민적인 상식과 그 현장의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그렇지만 다 지역구 의원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도대체 우리 주민들과 그 시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뭐 여러 가지 받으실 거고 어필도 받으실 거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다만 문제는 대통령께서 너무 완고하시고 너무 자존심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으니 그래도 차라리 지금 국민적 정서 어긋난 말을 한 이 차관이라도 좀 경질해서 이 국민이 이 분노를 좀 삭히는 게 맞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닌가. 최소한의 상식 갖고 이야기하신 거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지금 취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무슨 생각인데 한동훈 대표 아까 저희 잠깐 얘기가 나왔죠. 이거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장상윤 사회수석을 따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의대 증언 유예를 재요청을 했다. 근데 만난 장소가 국회다. 비공개로 만났는데 장소가 국회다 보니까 기자들이 다 아는 공개 아닌 공개가 돼 버렸습니다. 신지호 위원님. 이렇게 보면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랑 논의를 안 하고 내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정욱 최고위원은 방금 수차관 사퇴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는 증언위에 정부에 재요청하고 투트랙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작전 짜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이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그 대통령실에서 그 연금 개혁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다 주무수석이에요. 주무수석이라 갖고 그거를 당 대표께 보고를 좀 드리겠다. 네. 뭐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것 때문에 왔는데 온 뭐 김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의정 갈등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연금 개혁안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내후년 그거를 다시 한번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요청을 한 건데 왜 그러냐면요 다음 주부터요 수능 수시 접수가 됩니다. 그쵸. 수능 수시 접수가 되면 지금 의료계에서는요 내년 정원부터 전면 재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원서가 나가기 시작하면요 사실상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의료계도 뭐 불만이겠지만 체념하고 단념할 수밖에 없는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후년 그걸로 관심이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그 제안 그리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서도 내후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할 수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온 김에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뭐 그렇게 막 전략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중앙일보 만평 좀 같이 볼까요? 네. 오늘 만평 이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론가 블랙홀인가요? 네,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의료개혁의 119차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심연, 네, 어디로 갈 거나 국민들은 끝이 궁금합니다. 네. 빌런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매일신문입니다. 정청래 빌런, 윤석열 악당, 여야 막말 충돌 법사위 파행. 법사위가 또 파행이 됐습니다. 이번엔 뭐 때문에 파행이 되는지 직접 보시죠. 빌런 정청래 위원장이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입니다. 제가 악당, 악한, 악인, 범죄자입니까?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악당의 꼬붕들입니까? 진정한 대한민국의 지금 악당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본인은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닙니다. 국어 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모욕적으로 말해요. 본인이 뭘 제3자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당사자지? 저도 당사자예요. 근데 왜 제3자라고 그래요? 사과하실 거면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발언권을 주고 말씀하세요. 발언권 드리지 않는데도 지금 얘기 잘하고 있구만요. 얘기하지 마세요.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는 또 왜요? 정의해야지. 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정회가 또 됐습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나한테 빌런이라고 했는데 사과하세요. 모욕적입니다.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임세훈 의원님, 빌런 막말입니까? 빌런이 이제 뭐 소위 이제 악당을 악당 지칭하는 뭐 이런 말이죠. 표현을 이제 소위 이게 좀 젊은 MZ 세대에서 뭐 또 빌런이냐 너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단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네. 뭐 국회의원이나 된 헌법기관에서 쓸만한 단어는 아니에요. 차라리 악당으로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품격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법사위가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이런 말 하나 갖고 계속 이제 오락가락 좀 이른바 난장판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안타까운 것이죠. 국민들은 지금 이 의료 대란과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데 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뭐 빌런이니 악당이니 뭐 얘기 나오는 게 좀 씁쓸한 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미셸 오바마가 이런 말 했잖아요. 뭐 웬데이고 위고 하이 이래가지고 뭐 당신들은 품격이 없어도 우린 품격 있게 가자라고 했는데 뭐 그 말들 잘 새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게 헌법기관에서 나올 말은 아닌 거 차라리 악당이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끄럽죠. 국회가 100일 됐는데 저렇게 막말만 하고 있잖아요. 서로 욕만 하잖아요.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빌런 악당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정청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여기랑 관계도 없는데 윤 대통령을 악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뭐 부부를 살인자라고까지 얘기하고 온갖 막말을 다 하는데 오죽했으면 어제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막말 금지법 만들자고까지 얘기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정말 심각한데 그중에 최고 앞장서는 게 막말이고 그거를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정말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최 교수님 지론대로 정 이렇게 막말되면 국회 해산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국민들이 어제도 초등학교생들이 국회 견학 와서 그걸 보고 있었대요. 맞습니다. 도대체 뭘 배우겠어요.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초등학생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보통 견학을 오죠.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그 어린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국회가 아까 저희 매일경제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죠. 거부, 뭐 부정적인 얘기들로만 점철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 상호 조율. 네. 무슨 얘기인가 기사 보겠습니다.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검 진술 거부 2시간 만에 귀가. 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인카드 관련한 이 사용 혐의 때문에 갔었던 건데 받고 나오면서 한 얘기 들어보실까요? 일정은 당연히 상호 조율을 한 것이고 어차피 뭐 검찰이 추석 밥상을 위해서 뭐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진술을 거부하고 오늘 간단히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면 전면 진술 거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추석 밥상에 지금 김혜경 씨 이 이슈를 올리려고 지금 부른 거 아닙니까? 그 진술 거부했어요. 우리 응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석 일자는 상호 좀 조율이 된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 기사를 같이 볼까요? 여기 수원지검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에 걸쳐서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 씨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를 했는데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수사가 지연되는 걸 방지하려고 서면 조사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변호인이 이걸 거부하고 9월 5일에 출석해서 조사받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임세훈 의원님 지금 김혜경 씨는 아니 이거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우리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서면 조사 하겠다고 했는데 9월 5일 나오겠다고 나온 건데요라는 게 또 검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막은 자세한 거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출석한 이유들은 분명 있을 거예요. 만약 서면에서 이제 질문이 딱딱딱딱딱 있을 거에 대답을 이렇게 어느 정도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상호 보면서 질의를 대면이 보면서 날 수 있다는 이렇게 판단. 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런 뉘앙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가신 건 아닌가 뭐 싶긴 한데요. 어쨌든 그걸 이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쭉 이제 뭔가 사건 있을 때 계속 소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과거의 일들까지 이제 합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꼭 요번 사안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어떤 전반을 두고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던 중에 살짝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도 아니고 뭐 코끼리 만지는 거 코끼리 만지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자칫 이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좀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